파트 11. 기독교 대학의 설립을 위한 인도네 헌신. 한국전쟁 후 인도네 선교사역은 무너진 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기르는 일에 집중되었고, 그것은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이었다. 대학을 세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지만, 인동과 남장로에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 여긴 사업이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멈추었다. 그러나 전쟁의 상흔은 도처에,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산하와 초토화된 나라를 회복하고 망가진 일상과 찢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 분단된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멀고 험난해 보였다. 인도는 1953년 11월 잠시 일본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 들어올 신임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발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쿄에 있는 선교회 연합 언어학교에 다녀온 것이다. 당시 이 학교에서 언어 훈련을 받고 있던 18명의 신임 선교사 가운데 8명이 남장로의 소속이었다. 예전부터 인도는 언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남장로의 언어위원회에서 선교사들의 언어 훈련과 숙달에 큰 도움을 주는 언어학습법과 교수법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인동과 인사레는 신임 선교사들의 한국어 훈련을 돕는 일을 부수적인 업무로 담당하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해 젊은 선교사들과 사귀고 그들을 통해 젊어지는 것 같아 기쁘게 감당했다. 가족이 있는 신임 선교사들 가운데 부인과 자녀들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임 선교사들은 일본에 머물면서 언어 훈련을 받으며 한국 선교 현장이 안정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도는 1948년 이래로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의 급속한 발전에 놀라움을 느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신속하게 전후복구를 하면서 전쟁의 상흔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었고, 현대적 건물들이 B-29 폭격기에 의해 파괴된 건물들을 대체했다. 거리에는 잘 차려입은 남녀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었고, 상점에는 온갖 멋진 상품들이 가득했으며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1948년과 1953년의 일본은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한국은 가난하고 파괴된 나라의 모습으로 처참했다. 일본의 잘 나가는 모습은 음울하고 죽어있는 한국과 극렬한 대조가 되었다.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언덕은 임시로 지은 작은 성냥갑 같은 집들로 빼곡했다. 전쟁의 참화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인도니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제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간 1931년의 만주사변 이래로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너진 나라, 피폐한 사람들, 참혹했던 기억, 열악한 여건을 재건하는 것이 한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였고, 인도는 오직 평화만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한국전쟁 후 인도네 선교사역은 무너진 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기르는 일에 집중되었고, 그것은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부분이었다. 대학을 세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지만, 인동과 남장로에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 여긴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들이 바라던 교회와 사회의 재건과 발전은 그것을 주도할 실력과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했고, 그런 점에서 남장로에는 당시 한국에 꼭 필요한 선교사역의 맥을 잘 짚어냈다. 인동과 인사레가 한국 선교사로서 무엇보다도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여긴 일이 있었다. 그것은 셋째 아들 인휴와 넷째 아들 인도아 가정이 부모의 뒤를 이어
한국 선교사로 함께 일하게 된 일이었다. 인사레의 아버지 유진 벨로부터 시작하면 그들은 3대 한국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당시 개신교 선교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 선교 역사에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영예로운 일이었다. 인동과 인사레가 남장로의 한국 선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일이라고도 여길 만큼 영광스러운 축복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늘 보고 싶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한국에서 자주 만나고 지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기쁘고 설레는 일이었다. 자신의 뒤를 이어 한국 선교사가 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인동과 인사레가 선교 편지에서 자녀들의 한국 선교사 입국을 언급한 내용을 살펴본다.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일은 올가을 두 아들 가정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 선교회의 첫 번째 3대 선교사가 됩니다. 휴와 베티는 이미 도쿄에 와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한국어 공부를 할 것입니다. 드와이트와 마지는 이번 주에 부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배가 들어오는 날 항구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들 내외를 환영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생애의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도쿄에 있는 아들 가정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돈 부부는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이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되어 기쁩니다. 휴와 베티와 그의 세 아들은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봄에 한국에 들어오리라 희망합니다. 드와이트와 마지는 이미 광주집에 정착했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우리와 함께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주에 묻히신 드와이트의 할아버지 유진벨 목사님이 선교회를 위해 구입한 땅에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휴와 드와이트는 최초의 3대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내한은 남장로의 한국 선교의 이정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롭게 사용하셔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해방 이후 남장로회의 당면 과제는 1940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면서 중단된 한국 선교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었다. 남장로회는 예전에 비하여 확연히 줄어든 인력으로 복음 전도, 교육 선교, 의료 선교를 이어나가고자 했지만 그 범위와 정도는 조정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진취적으로 대전의 교육 중심의 스테이션을 새롭게 개설하고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대학 설립 계획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대학 설립 위치를 광주 또는 전주로 염두에 두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전의 새로운 스테이션 설립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이 모든 계획을 일시에 중단시켰다. 전쟁의 피해가 가시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향해 선교회는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황폐해진 선교회를 복구하면서 무너진 선교 활동을 재개했다. 1954년 5월 6일에서 15일에 전주의 아다 해밀턴 클라크 여자 성경학교에서 열린 전후 제8회 연례회의는 남장로의 대학 설립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역사적인 회의였다. 인도는 직전 회장으로서 회원 전명을 했다. 연례회의 중인 5월 9일 주일에는 인휴의 아들 제임스가 세례를 받았다. 그의 할아버지 인돈이 세례를 집례했고 그의 아버지 인휴가 설교를 했다. 인돈과 3대가 선교회 연례회의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5월 10일 속개된 오전 회의에 매산학교 교장 김영모 목사, 순천 노회장 문재규 목사, 부노회장 나덕환 목사로 구성된 순천노회 대표단이 순천에 대학을 설립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선교회를 방문했다. 이날 선교회는 대학 설립을 위한 재정 문제와 위치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에서 대학 설립 위치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신임 선교사 김기수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대표 기도를 했다. 이전에 대학 설립 후보지로 논의되었던 광주와 전주 외에 대전이 후보지로 새롭게 등장했고 순천까지 대학 유치의 가세한 모양새가 되었다. 선교회는 논의 후에 비밀 투표를 통해 탈락 후보 두 곳을 먼저 걸러내었는데 제일 먼저 순천이 탈락되었고 그 다음은 전주였다. 광주와 대전만이 남았고 선교회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말자고 정했다. 결국 최종 선정은 다음날 회의로 넘겨졌다. 이로 보건대 해방 후 남장로회의 최대 역전 프로젝트였던 대학 설립은 선교회 안에서 치열한 논의 과정과 스테이션 간의 경쟁 구도 속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11일 속개된 오전 회의에서 대학 위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비밀 투표를 통해 결국 대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남장로회의 오랜 선교 스테이션을 모두 제치고 아직 정식으로 개설되지도 않은 대전이 대학 설립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였고 대단한 사건이었다. 인동과 함께 남장로회를 설득하여 대학 설립 계획을 세우고 대학위원회 구성에 앞장섰던 구바울 선교사의 회고에 따르면 인동과 구바울은 원래 전주에 대학이 설립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인돈이 오랫동안 일하던 곳이고 남장로의 교육선교의 중심학교인 신흥학교가 있는 곳이었다. 남장로의 중심병원인 전주 예수병원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한다면 전주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리고 전주는 남장로회의 가장 오래된 스테이션으로서 남장로회 선교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도 열지 않은 대전 스테이션에 대학을 설립하기로 한 선교회의 결정은 그만큼 파격적이었고 관점에 따라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었다.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는 했으나 남장로회의 선교와 관련하여 아직 아무 경험과 전례가 없었던 광야와 같은 지역이었고 여기에 남장로의 최고 역점 사업인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다. 인돈을 도와 대학 설립에 많은 수고와 공헌을 한 김기수는 선교회가 이미 대전 지역에 125에이커의 농지와 야산을 확보하고 있어 대학을 위한 부지로 가장 적합하게 여겨 이곳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구바울도 타마자가 매입한 대전 스테이션 부지가 대전에 대학을 설립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선교회가 대전을 선택한 배경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덧붙였다. 첫째, 선교회 안에서 스테이션의 경쟁 구도 속에 대전이 오히려 낙점을 받기가 유리했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모두 스테이션에 배정되어 있었고 선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지만 다른 스테이션이 더 많은 예산을 차지하거나 다른 스테이션을 압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예민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이 관계하는 한국교회와 노회 관계 속에 한국교회가 요청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장로의 유관 노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대학 설립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다른 스테이션과 경쟁 구도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전은 남장로의 스테이션이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중립지역으로서 견제를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전에 새로운 스테이션을 설립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대전에 대학을 세우는 계획이 타당하게 여겨졌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전에 설립하는 대학은 대전 스테이션의 핵심이었고 대전 스테이션은 대전에 설립하는 대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전도, 교육, 의료와 관련하여 선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있었던 다른 스테이션과 달리 대전 스테이션에는 오직 대전대학만이 남장로회의 선교기관이었다. 경쟁과 경론이 있었지만 일단 대전이 대학 설립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선교회는 열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5월 11일 회의에서 대학의 인력 구성 문제를 연구할 특별위원회를 임명하기로 했고 인돈, 조마구레, 민유수, 유하래, 조효섭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연구위원회는
5월 12일 회의에서 다음의 내용을 선교회에 보고했고 선교회는 박수로 이 보고서를 승인했다. 인돈이 대전의 기독교 대학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그가 선교회로부터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를 도와 대학을 설립하게 한다. 5월 13일 회의에서 선교회는 인돈이 구성할 대학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대하여 의료선교위원회에서 1인과 각 스테이션에서 1인으로 구성하되 정부법령 요구 시 이 위원회가 이사회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 결의했다. 대학위원회는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리고 5월 14일 회의에서 인돈의 지명으로 대학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은 구바울, 조유섭, 유화래, 서의필, 김기수였다. 다만 김기수는 보이얼이 돌아올 때까지만 맡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했다. 대학위원회는 대전위원회로 통용되기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발전계획으로 지정된 자금을 대학을 위해 사용하되 선교사 임시사택을 위해 대전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2채 이내로 구매하도록 하며 또한 이 위원회는 대전 스테이션이 조직될 때까지 스테이션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위원회가 해외선교본부에 대학에서 가르칠 3명 이내의 선교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남장로회가 미국에서 유학할 한국 학생을 선발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를 대신하여 대학위원회가 대학에서 가르칠 장래의 교수 요원을 심사하고 추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대전 프로젝트의 기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선교사 사택 건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학 설립과 대전 스테이션 개척이 시작되었고 학교 건축 설계와 교과 과정 작업, 교수 요원 요청 등의 작업을 했다. 구바울은 대학의 부지 답사를 위해 1954년 6월 3일 대학위원회 위원들이 타마자 선교사가 한국전쟁 이전에 확보해 놓은 부지를 함께 방문한 장면을 회고했다. 대학 부지에 대한 정밀 답사에 참석한 이들은 인돈, 인사래, 구바울, 조요섭, 서의필, 김기수, 미첼이었다. 그곳은 남향의 아름다운 골짜기로 된 논이었으며 입구 반대편에는 큰 사과 과수원이 있었다. 그곳에는 황토로 지어 초가지붕을 얹은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그 앞에 덤불에 염소가 밧줄에 매어 있었다. 우리는 이곳이 대학의 중심인 첫 행정 건물을 지을 자리라고 내정했다. 덤불에 매인 염소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덤불에 걸린 염소가 구원한 이삭을 연상시켰다. 이는 새로운 학교를 위한 좋은 징조라고 여겼다. 대학위원이었던 조요섭의 회고에 따르면 대학위원회는 여러 차례 만나 논의를 하며 대학 설립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선교사 사택은 단층으로 지어서 소박하게 보이도록 했고 특히 첫 새 집은 기와 지붕을 올려 외관으로는 한옥처럼 보이게 했다. 바닥에는 파이프를 깔아서 온돌식으로 지었다. 구바울의 회고에 따르면 온돌 방식은 이미 전주의 예수병원 건물 건축에서 활용되어 효과가 검증된 바가 있었다. 특히 인도네 주택은 주변의 소나무와 어우러져 가장 아름다웠고 인사래의 솜씨로 더욱 멋진 집이 되었다고 조유섭은 말했다. 대학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커다란 모험이었다. 누구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교회가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의했지만 미국의 세계선교부가 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사실 대학 설립안은 미국 남장로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 재정모금 캠페인으로 진행하던 발전계획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자금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사업비가 되는 대학 설립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 본부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본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대학 설립 계획을 실행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대학위원회에게 본부의 더딘 움직임은 짜증나기까지 했다. 1954년 7월 26일에야 세계선교부는 조건부로 대학 설립안을 승인했다. 하나는 북장로회와 협의하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와 협의하라는 것이었다. 전자는 대구에 설립된 북장로회의 계명대학의 경우를 참고하라는 권고이고, 후자는 대학 설립과 운영에 한국인들의 참여를 고려하라는 권고였다. 정작 한국교회의 인사들은 대학 설립에 대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므로 선교회가 진행하는 대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마침내 1954년 9월 16일에야 세계선교부 총무 브래들리 박사에게서 대학 설립안을 진행하라는 승인이 떨어졌다. 인도는 10월 7일 대구의 계명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을 참고했다. 그리하여 1955년 1월 30일에 모인 대학위원회 회의에서는 10월의 개교를 목표로 준비했다. 김기수는 이보다 빠른 1955년 4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의 서신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대학 설립을 결정하고 승인을 받은 지 불과 1년 정도 안에 대학을 개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한 계획이었고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그만큼 대학위원회 선교사들의 열정과 의욕이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회의에는 대학 설립안을 협의할 한국교회 인사들도 참여했는데 광주의 김영남, 순천 매산학교의 교장 김영모 박사, 전주 신흥학교 장평화 교장이었다. 대학을 위한 건물의 건축이 진행되던 때까지 인동가정은 전주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인도는 전주에서 대전까지 지프를 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자동차 운전은 조유섭이 주로 맡아서 했다. 전주에서 대전을 오가며 대학 설립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예전에 암 수술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인돈에게는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던 1955년 4월, 인도는 1948년 받았던 수술과 비슷한 또 다른 수술을 일본 도쿄에서 받아야 했다. 사실 응급으로 급하게 진행된 수술이었기 때문에 인돈 가정은 물론이고 선교회도 걱정이 컸다. 심지어 대학위원회는 인돈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대학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한국에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도쿄의 미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인돈과 인사레는 자신들이 갑작스레 수술을 받느라고 떠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일까지 떠맡겼다는 생각으로 몹시 미안해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 인도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인돈과 이사레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전주를 떠나 새로운 장소 대전으로 삶의 터전과 사역의 기반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대전에서 시작할 기독교 인문대학은 선교회가 한국교회에 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여라고 믿었고 이 일에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인사레는 대전으로 이사가서 인돈과 함께 살게 될 집을 부부가 직접 계획하고 감독해 쓰기 편하고 살기 좋은 집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단지 그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난 후 살게 될 사람에게도 좋은 집이 되게 하려는 마음이 컸다. 이 집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살기 편안한 서양식 한옥 형태의 집이었다. 서양식과 한옥의 조화는 실용적이면서 전통적인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건축 양식이었다. 인돈과 인사레가 수술차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1955년 5월 4일, 선교회 연례회의가 광주의 유진벨 기념예배당에서 열렸다. 선교회는 건강 문제로 연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인돈과 인사레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례회의 기간 중 5월 8일 주일에는
인도네 아들 인휴가 그의 조카인 인도아의 아들, 곧 광주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는 유진벨의 증손자에게 세례를 주었다. 인돈가의 사대가 선교사 가문의 시작을 열었던 유진벨을 기념하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장면을 선교회는 잊지 않고 연례회의록에 남겨두었다. 유진벨, 인돈 인사레, 인휴 인도아, 인휴 인도아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선교사 4대 가문은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하고 있었다. 1955년 연례회의에서 대전대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선교회에 요청했고 그대로 승인받았다. 첫째, 선교회는 대전에 4사람의 선교회 인력이 상주하는 즉시 대전 스테이션을 개설한다. 둘째, 대전 스테이션이 설립되면 대학위원회는 대전 스테이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 셋째, 인도는 임시위원회에서 대전을 대표하며 부제시에는 김기수가 대체한다. 넷째, 세계선교부의 대학의 중심 학과로서 수학과 물리학 교수, 중등교육 교수, 문학 교수 자원을 요청하고 대학 관리자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섯째, 의료선교회가 요청한 대학의 의대 예비 과정을 두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955년 연례회의에서 인도는 공식적으로 전주에서 대전으로 이임되었고 미첼은 광주에서 대전으로, 김기수는 순천에서 대전으로 각각 이임되었다. 인도는 대전대학의 설립자와 학장으로, 김기수는 대전대학에서 강의하는 업무로 배정되었다. 이로써 대전 스테이션이 점점 모양새를 갖추고 대학 설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돈이 있었다. 김기수의 편지를 보면 한국에 들어와 잘 정착하고 있던 정든 순천을 떠나 광야와 같은 대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롭게 설립될 남장로회 대학이 한국 사회에 끼칠 높은 학문적 수준과 기독교적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컸고 무엇보다도 교육 선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돈과 함께 일하게 된 기회를 기쁘게 여겼다. 인돈이 아직 전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대학 건물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하여 엘라베마 버밍햄에 있는 사우스 하이랜드 장로교회의 장로였던 건축가 찰스 데이비스와 연락했다. 그는 선교회의 대학 설립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대학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학 건축 설계를 돕기로 했다. 그는 한국으로 와서 서울에 며칠 머물면서 건물들을 살펴보며 건축 양식을 파악했고 대학위원회가 선호하는 건축 재료를 확인하고 인부들의 기술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대전에 잠시 머물면서 건물을 지을 토지와 주변 환경을 돌아보았다. 이제까지 그가 설계해왔던 환상적인 배경에 들어선 멋진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건축물이었다. 그는 인돈이 살고 있는 전주의 사택에 머물며 건축 설계에 몰두했고 인도는 그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방 하나를 비워 큰 테이블을 깔아주고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대학위원회는 그의 설계가 무척 궁금했지만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다. 그가 몇 날 며칠을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서 주유섭의 가정이 그를 지프에 태우고 전주 인근의 금산사로 바람을 쐬러 다녀오기도 했다. 마침내 그의 설계가 완성되었고 강화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고 두껍고 평평하게 바닥을 만드는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공법으로 대학의 행정과 강의가 이루어질 본관 건물을 짓도록 했다. 건축 설계에 대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던 대학위원회에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도움을 주었고 그의 설계를 채택하여 건축을 시작했다. 대학 개교 일자에 맞춰 필요한 모든 건물을 완성하는 일이 어려워 급한 대로 임시 건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효섭은 군산의 공군기지에서 잉여 천막을 다량으로 확보했고 군대 막사와 방수천을 대전에 공급할 수 있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자재를 보관할 장소나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군산 공군기지 안에 마린힐에 있던 컨셋 숙소를 가져오도록 허락을 받아
대학의 기숙사와 창고로 활용할 수 있었다. 대학을 개교하기 위해 건물의 준비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수 요원을 확보하고 도서관을 조직하고 자료를 모으는 작업도 중요한 준비였다. 이 일은 주로 김기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처음에는 500명 정도 규모의 대학으로 구상하면서 매년 150명 정도씩 신입생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학이 개교했을 때 입학한 학생의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인돈이 대전으로 옮겨온 것은 1955년 11월이었다. 인사례의 1955년 11월 27일자 편지를 보면 대전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대전에서 살집이 지어지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인돈과 인사례가 한국식 주택을 짓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건축에서 드러나는 인돈과 인사례의 마음과 생각을 귀히 여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연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인돈의 주택과 대학의 본관 건물 모두 최신 서양식 건물이지만 지붕에 기와를 얹은 한옥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면서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도드라지게 내세우기보다 한국인들 속으로 들어가려 했던 마음가짐이 읽힌다. 그리고 이 대학은 미국 남장로 교회가 그들의 헌금으로 짓는 선교의 자산이지만 그것은 미국인들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 교회와 한국을 위해 짓는 학교이므로 당연히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담는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이라 본다. 인사례는 편지에서 대학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돈이 대전에 자리 잡게 되면 이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전주에서 기전 여학교의 새 건물을 짓는 일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대전과 전주를 오가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기전 여학교의 새 건물도 발전 계획 자금 지원을 받았고 1956년 봄에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인사례는 선교회로부터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전 여학교 교장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받았기 때문에 종종 전주에 와서 교사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도는 수술 후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는 보고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